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웃기는 뉴스! 웃기는 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엄청나게 재밌는 뉴스들이 많은데요. 먼저, 와, 살다 이런 뉴스는 처음 봅니다. 조선일보인데요. 공정 경쟁 강조한 윤석열. 아니, 웃겨도 읽어야 돼요, 이거는.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니 공정을 윤석열이랑 같이 담을 수가 있나요? 네, 공정이라는 단어를 윤석열. 강조한 윤석열. 한미 네. 검찰이 반독점 공조 MOU를 체결했대. 이거요. 이게 각 출입 부처별로 가면요. 이렇게 미국이나 무슨 뭐 우리 그 해외 관계국이랑 MOU 맺는 거 한 달에 여러 건씩 있습니다. 감사원 가도 많고 뭐 저 총리실에도 이 MOU는 그냥 이게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이잖아요. 양해각서잖아요. 이 실제로 구현된 것도 아니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 정도입니다. 요게 각 부처별로 매달 있는 거예요. 되게 많아.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응? 근데 뭐 아래 보면은 공정 경쟁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직접 미국 출장도 가고. 안 가도 돼요, 출장 이거. 미국 출장도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가는 거고 굳이 안 가도.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외국 원수 만나면 이런 MOU를 각 네. 부처별로 맺는 MOU를 한꺼번에 다 가져가서 사인하고 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는 게 쌍끌이로 확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대사들 오잖아요. 원수들 오고 막. 그리고 보도도 안 되죠. 일상적으로 계속 청와대로 오고 있어요. 그런 기사 써준 거 봤어요, 여러분? 응? 덴마크 국왕이 왔다. 그래서 뭐, 그 기사가 안 되니까 안 쓰잖아요, 대체로. 근데 네. 이거 그냥 행정사무 MOU예요. 근데 이거를 난 무슨 뭐 이거 딱 진짜 이 태극기와 사진 무슨 대통령인자. 태극기랑 무슨 뭐 성적이 딱 걸어놓고 프로시큐터 제너럴 검찰총장밖에 안 되는 거야. 프로시큐터 제너럴. 근데 기사가 공정경쟁 여러 차례 강조 직접 미국 출장도 갔냐? 비싼데? 이걸 조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막 계속 띄워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서로 야 이건 연방 화상회의를 통해서 MOU 체결했대. 그냥 자기들끼리 체결하면 돼요. 이게 당장 국민 경제와 일상생활에 관련이 크게 있냐고.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응? 이렇게 이거 마지막에 여기서 저는 뒤로 자빠졌습니다. 경제학자 출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해왔대. 어쩌라고? 아, 진짜 미치겠다. 어쩌라고 이거? 미치겠다. 야, 아니 대한민국 사회가 연좌제 사회입니까? 뒷부분은 아버지 윤 총장의 부친 윤기중에 대해서 쫙 이렇게 하면서 완전 이거는 빨아주자고 작정을 하고 그냥 신문이 아니라 이 윤짜장 그냥 밑닦개가 된 거예요. 야 정말 급했구나. 근데 그냥 저는, 웃길 네. 뿐이에요. 웃길 뿐.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네. 너무 어이가 없고 한심하고 이정구 기자를 포함해서 이 조선중앙동아 이쪽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정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나만 너무 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요? 네. 근데 너무 이런 거를 계속 근데 보다 보니까 제가 기자질을 좀 해왔잖아요. 네. YS 때부터 했잖아. 그리고 정권 교체 과정을 다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게 세상이 심플해 보이거든요. 이를테면 MB 때 민주 진보 진영에 있던 운동가나 언론인들이 MB한테 많이 넘어갔어요. MB 진영으로. 그래서 한 자리씩 다 해먹었어. 네.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는 이른바 진보 세력들이 재집권하기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당시 민주당의 후보가 MB한테 개박살이 났잖아요. 완전 대패했잖아요. 정동영 후보가.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 진영, 진보 진영에 있어도 내 인생에 해 뜰 날 없겠다. 그리고 다 투항했어, 사실은. 기회주의자들은. 원래 안 그랬던 사람들 되게 많아요. MB,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저들이 박근혜까지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봤자 10년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이 역사적으로 보이잖아요. 10년이면 되게 짧은 거거든, 사실은. 10년만 있다면 이 민주 진보의 이 합리성과 타당성, 그리고 인간이 중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차피 그래봤자 10년인데 이 민주개혁 진영이 다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너무 저는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역사를 봐도 과거의 일제식민지 치하의 35년도 무척 길어 보였겠지만 적어도 김구 선생님처럼, 김구 선생님이 되게 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되는 책들이 제법 있어요. 쟤들이 읽는 책 중에서. 근데 그분들이 썼던 그 독립선언문이나 조국의 그 백범 일기나 뭐 그런 책들을 보잖아요. 그럼 이미 세계사적 흐름을 다 간파하고 계세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흘러갈 거고 어떻게 문화 세계가 될지를. 그러니까 35년을 견디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조중동 같은 애들은 그거 못 보는 것 뿐이야. 아니면 안 보려고 애를 쓰는 것 뿐이지 절대 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윤석열 판이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페이스대로 따박따박 조국 장관처럼 언론개혁, 검찰개혁 해나가면 됩니다. 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하나만 더 웃긴 거. 야, 머니투데이인데요. 네, 윤석열 정치적 의심 피해 대구 대신 대전지검 갔다. 뭔 소리야 이거는. 대구를 가도 의심받고 대전을 가도 의심을 네. 받는데 대전에도 윤석열 그 따르는 부하분들 계시잖아요.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윤석열 다녀가고 나서 바로 월성 1호기 그 정책적인 결정을 수사하는, 대한민국에서 행정 처분까지도 다 검찰청에 가서 재가를 받고 해야 되나 그럼? 자, 대전지검에서 오해 살 짓을 하고 있잖아요. 대구에 갔어도 오해 살 수는 있었겠지만 오히려 대전 갔기 때문에 더 오해를 사고 있는데 거꾸로 썼어. 야, 이거 별 이상한 코미디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자체도 너무 윤석열을 정말 쪽쪽 빨아주는 내용이어가지고. 이거는 그 네. 비열한 행동을 쪽쪽 빤다는 비열한 표현 말고는 쓸 방법이 진짜. 없네. 자, 요거 정말 웃깁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이해훈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왜 이해훈인지 말씀드릴 것이다. 네. 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거를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과거에 이 수천만 원 금품수수 의혹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골 때렸어요. 당시에 보면은 2015년부터 2년 동안 명품 가방, 옷, 시계, 벨트, 지갑 선물을 받았고 총 10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리고 이런 거 문자 같은 게 다 증거로 제출이 됐어요. 네. 문자가 다 있어. 접대 내역도 공개해서 사업가 A씨가 서초구 호텔, 일식당 호텔, 백화점 호텔. 자, 근데 이제 자기는 현금은 안 받았고 선물은 뜯어보지도 않고 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현금도 있는데요? 네? 현금도 있고. 그러니까 현금은 안 받았다고 주장한다니까. 근데 이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뭐 믿고 쓰는 검찰이니까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 이제 이해훈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말 조사를 해봐야. 아니, 단독 보도 났다는 그쵸. 사실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어떻게든 깨끗하게 하고 가야 서울시장 후보가 되든 말든 하지 않을까. 이 문제는 다시 또 제기가 될 겁니다. 유력 후보가 된다면 말이죠.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현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요런 가방, 시계, 벨트, 현금, 옷 이런 거 네. 이런 게 상당히 증거가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뜯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일관되게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계속 일관되게 어, 지갑, 뭐 가방, 돌려보내는데 시계벨트. 이거를 계속 몇 어. 년에 걸쳐서. 만약에 이 사람이 돌려보냈으면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보냈을까? 아, 말이라고 하세요? 어? 이걸 계속 이 물품을 뇌물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자기는 다 돌려줬대. 근데 계속 주고 있어. 바보냐고 얘가. 사업가 A씨가. 그리고 또 이렇게 그걸 받았음직한 내용의 대가성이 있는 의심되는 문자들이 어떤 옷을 가져갔는지도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말이죠. 이거 까보지도 않았다면서 까봤잖아요. 네. 요거는 검찰에서 그냥 인지수사하면은 바로 그냥 하루면은 이거는 입증 가능한 네. 사건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조용하고 심지어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겠다? 검찰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없으면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 아닌가 음. 싶습니다. 이혜훈 씨 네. 재밌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분이 나와야죠. 네, 야당간 금태섭 서울시장 고민 중 민주당 남 탓에 염증 느껴. 남 탓은 지금 본인이 하고 있어서. 아, 이건 민주당이 한 말이에요. 음. 네. 아, 아니구나. 네, 민주당의 남 탓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랬어요. 민주당 갈라치기 하는 거. 또 자기가 너무 싫었고 아, 민주당이 계속 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저는 와 진짜 그러면서 저는 금태섭 의원 조국 장관 자, 심호흡하시고. 예. 우리가 흥분하면 안 네, 됩니다. 그렇죠. 아니 금태섭 의원이 조국 장관 가지고 뭐 아빠 찬스네 엄마 찬스네 막 그 비판할 때 있죠. 같이 비판했잖아요. 금태섭 의원이.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조국 장관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믿었던 국민들이 금태섭 의원 다시 봤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건데 본인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어린 자녀들에게 다 한번 증여를 볼까요? 해놓고 지는 어땠는지. 네. 자, 조국 장관한테는 그 우리 난리를 전우영 치다니. 교수께서 네. 금태섭 20대 자녀들 재산 16억씩 16억이 아니라 20대 자녀들 2명에게 각각 16억씩. 네. 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부동산 재벌이야. 2016년 기사인데 20대 초반이죠. 요때도 뽑혀 있어. 40억 이상 7명에 쫙 뽑혀 있어. 자,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공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선한정치님이 재판 승소 축하한다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익혜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이 국회 공보인데요. 20년 3월에 나온 공보입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 마지막에 이제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이렇게 돼서 한번 이 56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단한 분이에요. 금태섭님. 토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뭐 토지 한 10,000평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집에. 그죠? 요분 어떤가 보겠습니다. 본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여기 어떤 데인지 아세요? 기흥구 고매동. 네. 고매 뭐, 죽이는 데입니다, 여기. 또 고매동. 고매동에만 4개 임야가 있는데 이 종전 가액으로만 보면 이게 1,000원이니까 14억, 1억, 1억, 2억, 뭐 5억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실제 거래 가격으로 따지면 또 어마어마하겠죠. 네. 네. 장부상의 가격이니까. 그런가 하면 또 배우자께서 또 포천시 동교동에 포천에도 또 가지고 있어야죠. 네.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경기도 동서남북으로 열심히 다니시면서 아, 땅을. 진짜 이 뭐 상당하신 분이 건물이 네. 또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좀 크게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잠실동의 우성 아파트. 아유, 잠실에 평수도 아파트 한 큽니다. 채 네, 있어야죠. 40평대. 네, 그리고 또 본인 전세권입니다. 네, 화곡동. 지역구니까. 네. 네, 상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송파구, 있네요, 집이. 잠실동 우성 아파트. 전세. 그러니까 본인 주택은 여기 보니까 판매를 했나요? 여하튼 간에 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청담동 효성빌라. 요게 바로 문제의 연예인들이 산다는. 여기 시가로 한 60억 정도. 그 정도 돼야 뭐 연예인들 살죠. 예? 그런가 하면 배우자께서 또 별도로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어야죠. 부부간에. 예? 사모님께서 또 전세권으로 화곡동 푸르지오 건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아이고, 아직 안 끝났으면 죄송합니다. 아, 오. 저희 집인 줄 알고. 벌써 끝났는데, 우리는. 배우자도 있어요. 자, 배우자 또 있습니다. 청담동 효성빌라, 요거. 이거 나눠 가지고 계십니다. 아, 건물 한 채를 사서 네, 요거를 60억 한 호씩 나눴나 봐요. 네. 장남이 또 있어요.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파크류 아파트. 이거 진짜 많이 올랐네. 건물. 요거. 전세 전세권. 좋네요. 네. 네, 이 정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어. 됩니다. 장남이 또 청담동 효성빌라 4분의 1 가지고 있고요. 차남도 청담동 효성빌라 4분의 1. 자, 끝났나요? 아, 그리고 차. 제네시스 3.3 프리미엄. 차는 야, 굉장히- 차려면은 예. 100이랑 3,000 넘어줘야 이게 차 밟으면 좀 나갑니다. 네. 자, 예금으로 볼까요? 아유, 뭐 이렇게 많냐. 어? 본인, 통장에 한 5억 정도 꽂혀 있어야 그래도 뭐 어디 가서 뭐 돈 좀 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5억 정도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보니까는 이게 증가액이 여기 증가액이 13억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돼 있네요. 감소액이 이렇게 돼서 현재 스코어 통장에 14억 가지고 계십니다. 요 정도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배우자의 예금이 6억. 근데 5억이 늘었다가 한 7억 정도 가지고 계시네. 두 분이 합쳐서 한 21억 정도 20억. 네, 캐시로 21억. 네. 언제든지 또 땅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계약해야 됩니다. 네. 가지고 계시고. 어이구, 장남이 우리 집 전 재산보다 많다, 야, 너. 장남이 4억 한 3천 가지고 있었는데, 네. 8억 늘고 4억 줄어서 결과적으로 현재 8억. 장남이 8억 7천. 네. 현금으로만. 20대. 네, 이거 현금입니다. 차남도 현금으로 8억 7천 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고, 뭐, 요 정도인데, 어떻게,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뭐, 조국 장관, 뭐, 특권, 특혜,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 같으면 그냥, 아닥! 하고 있었겠는데. 네. 아닥? 정말 이거야말로 아닥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있어.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이고, 끝난 줄 알았죠. 정치자금 수입에 따른 지출, 요거. 그 와중에 이렇게 돈이 많으신데 또, 우리, 우매한, 개돼지 같은 후원까지 시민들께서 또 후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통장에 14억이 있는데, 또 후원을 또 받으셨어요. 유가증권이 또 있었네.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배우자가 한 3억 5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죠. 비상장 주시고. 채권도 있어요. 몰랐어요. 4인간 채권 1억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그래도. 은행의 역할을 또 수행한 거야. 동네에서. 네, 감사합니다. 또 채무도 좀 있긴 하네요. 채무도 능력이죠. 네. 자, 뭐야. 회원권이 있어야지,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을 못했네. 네, 5,900만 원과 6,100만 원짜리. 태광 컨트리 클럽. 네. 그리고 또 사모님께서는 용원 컨트리 클럽. 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어디 가서 국회의원 입장에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비판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거 없으면 비판 못해? 엄마는 고지 거부. 또 엄마가 또 상당할 것 같습니다. 고지 거부하시는 거니까. 사실 금태섭 의원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를 하다가 이제 뭐 국회의원으로 넘어온 건가요? 검사를 하고 특별히 돈 번 게 없어요. 그렇죠. 검사는 사실 검사를 12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저랑 그때 같이 출판사에서 책을 같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검사의 세계, 전 기자의 세계. 그때만 해도 저렇게 부자인지 몰랐네요. 네. 자, 지금 조금 전에 자녀와 와이프, 배우자 본인이 나눠 가지고 있던 그 집 있잖아요, 집. 집이 어떤 집인가를 좀 간단히 또 살펴봐 드려야죠. 저희가 또 뉴스 비평 풀 서비스 아닙니까? 네. 0.1%만의 공동주택, 대한민국. 정혜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정혜인 배우, 이런 분들이, 아니면 뭐, 애경, 뭐, 한국재지, 뭐, 재벌들이 사는, 정혜인 아니면 최지우 정도가 사는 집입니다. 어디냐면, 요런 거. 청담동 가면 그냥 여러분들이 사는 빌라라고 그러면 연립주택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별채로 돼 있는 2층짜리 그런 건물을 그러니까 배우 정혜인 씨가 이 아내를 정말 궁전처럼 수리를 해서 사는 거죠. 그렇죠. 이 네. 땅을 산다라는 개념으로. 네.
정확하게 아시면 한 70평 정도 되니까 땅값으로만 봐도 끝나는 거죠. 네. 게임이. 네. 청담동. 네.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금태섭 선생님 함부로 또 저희가 근데- 또 저희랑 비슷한 네. 또 레벨인 줄 알고 민주당이 네. 품기에는 너무나 부자였다. 네, 정확하게 국임당이 원하는 스펙. 네. 네. 그렇죠. 바로 우리 이혜훈님도 보셨잖아요. 수천만 네. 원 뇌물 의혹 정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국임당에서 내가 한번 서울시장 해볼게. 요 정도 방구를 낄 수가 있습니다. 네. 국힘당 수준에서는 수천만 원 정도는 그냥 뭐 애들 코 묻은 돈이지. 이게 뭐 뇌물이냐. 박덕흠 정도 1조 정도 돼야 이제 탈당시킬 사이즈가 그것도 나오지. 자기 정치인으로서 영향력이 네. 있고 그러니까 뇌물을 준다고 달려드는 놈도 있고 그런 네.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200만 원도 그냥 쓰면 안 되지만 200만 원도 다 검증해야 되지만 우리는 1조 정도는 돼야 탈당을 시킨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속보를 한번 챙겨볼게요. 오늘 2시에 법무부에서 업무차 네. 감찰을 해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지금 중앙일보, 저희가 또 고발했던 중앙일보 사주와 윤짜장 씨가 만났다. 라고 하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고, 야, 국회에서는 그 감찰 안 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국회에다 약속을 했으니까 빨리 해야 돼요, 법무부는. 자, 법무부에서 2시에 오늘 한다고 그랬는데, 법무부 대검찰청 감찰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2시에 가신다고 했는데, 일단 감찰 보류가 떴네요. 보류한 걸로 아까 속보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대검에서 비협조를 했다는 건데요. 대면 감찰 조사 계획이 일단 보류됐다는 속보가 잠시 1시간 전에 떴군요. 근데 사실 공무원으로서 나라에서 하겠다는 감찰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냥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이거는 공직자가 네. 공직자 아니어도 일반 기업체에서도 너 왜 계약 그렇게 했어? 너 왜 근무 그렇게 했어? 감찰 받아. 너 감찰 안 받을 거야. 뭐 원하면 서면으로 부탁하면 내가 한번 감찰 답변을 써줄지는 모르겠는데 감찰 안 받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짐 싸야죠. 아니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 비슷한 식으로 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들이댔는데 싫다고 했어봐요. 난리가 나죠. 뭐가 얼마나 구리길래 이걸 거부하냐.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당연한 겁니다. 검찰총장 하랩이라도 그 직무상의 현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 관계인이랑 만나기만 한 걸로도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사건의 책임자가 사건 당사자 언론 사주들이랑 술을 얻어 마신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전혀 조사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전혀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 최검찰총장 뭐가 있었죠? 혼외 자식 문제 났을 때. 네. 최동욱 그 장관. 그게 과연 제가 봤을 때 검찰총장으로서 그게 업무상 직접 연관성이 있는 건지 감찰 대상인지에도 아까 논란이 있었으나 감찰하겠다고 했어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최동욱 총장이 감찰에 응하지 않는 대신 옷을 벗었어요. 네. 최소한 그렇게 하던가. 이거는 윤짜장이라는 사람은 최소한의 도의도 없고 최소한의 윤리는 물론이고 그냥 자기가 왕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왕.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왜 그 잔치집 가면 술 꼬라가지고 막 똥 처바르면서 막 추태 부리고 나가라고 그러면 그냥 뻗팅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잔치장에 가면 그런 약간 추태 넘어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언론이 어디까지 이거를 포장을 해줄 것인가. 사실 이거는 지금 언론 보도 행태를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정말 막 부당한 권력 행사를 하다가 윤 총장이 거기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사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언론이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잔치집에서 진상. 근데 그 표현을 깜빡했네. 진상. 임금님 밥상. 네. 이거 말고 진상 부리는 거 있잖아요. 네, 개진상이라고 하죠. 개진상 부리는 사람은 결국
누군가가 오냐오냐 해서 키워서 그런 거거든. 바로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윤비어 첨가. 그냥 일상 MOU 맺은 거 가지고 막 진짜 무슨 막 아유. 대서특필해주고 계속 이런 거 있어요. 지금 뭐 YTN 한번 보실래요? YTN 지금 감찰을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여기 보면 그냥 요거 한번 제가 하단 자막만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법무장관이 잇따른 감찰 지시로 검찰 내부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요 따위 기사를 쓰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하단 자막을 보고 난 경악할 뻔했는데 요겁니다. 바로 요거 20일 만에 5차례 잇따른 감찰 지시 피로감 호소라고 더블 쿼테이션도 안 붙였어. 응? 걔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가 아니라 YTN이 봤을 때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이렇게 더블 쿼테이션이 없다는 뜻은. YTN이 제대로 된 언론입니까? 공영 언론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윤짜장 언론 아닙니까? 중화 반점 언론 아닙니까 이거? 어? 정말 심각합니다. YTN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네. 뭐 심지어 뭐 조선일보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지. 차라리 전두환한테 찾아가서 한 수 배워라 추미애한테 이따위 훈계질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달해서 진상 부리는 아이의 성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을 나락으로 빠뜨릴 것이다. 아, 저는 보여요. 끝이 네.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게 앞걸입니다. 척척석사 진석사. 네. 아예 정신이 외출한 상태가 다. 본인은 외출을 넘어서 진중권 씨는 저기 안드로메다로 가지 않았나요? 추미애 장관의 정신이 외출한 것 같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명예훼손과 모욕죄 적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까지 재판을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 정신이 외출했다. 요거 문제가 되고요. 욕값들 해라. 부끄러운지 모르니. 뭐 이런 표현들. 요렇게 하면서 계속 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법무부 보도 자료입니다. 지금 어제 마치 평검사 2명을 보내서 조사를 강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좋다. 프로토콜을 지켜주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했으나 대검에서 쌩 깠어. 1차 쌩 깐 거야 대검이. 자, 그래서 어제 검사 2명을 파견해서 이거는 감찰 조사가 아니라 자 오늘 2시 19일 2시에 방문 조사하겠사오니 협조해달라는 예정서를 전달하러 갔는데 역시 대검이 또 접수를 거부 쌩깐 2차에 걸쳐서 쌩깐 거고 오늘 최종적으로 감찰이 불발된 겁니다. 이거는 요 정도 되면 스스로 가방 싸는 게 맞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이거 우리가 지금 웃기는 뉴스입니다. 이거 너무 진지하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드셨어요? 네, 그럼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또 진지합니다 지금. 데일리안에서 또 기레기가 한 건 했더라고요. 데일리안? 데일리안에서 그 네. 추미애 장관 뭐 꽃바구니 사진을 음.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를 두고 냉소가 쏟아졌다. 본인 혼자 그냥 냉소를 보낸 거겠죠. 데일리안의 요 기사군요. 네. 봤습니다. 이 기사의 그 꽃바구니의 품격이 다르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거는 위에 길거리에 있는 게 이제, 네. 길거리에 그냥 막 무작위로 늘어 놓은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청사 안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꽃바구니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지지자들이.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무슨 뭐 추미애가 윤석열을 의식한다는 둥 부럽다는 둥 정말. 진지 드셨어요? 네, 그럼. 너무 진지합니다 우리. 자, 냉소가 쏟아졌다. 이슬기 기자. 정말 저는 기레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 기사에 2주의 기레기. 이 기사에 냉소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좀 잠시 우리 댓글 좀 확인해 드릴까요? 11,000분을 조금 전에 넘어서서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YTN 지원금 뺏어야 된다. 그 YTN에 300억은 YTN에 가는 게 아니라요. 연합뉴스에 가는 겁니다. YTN은
공기업들 위주로 해서 소유 구조가 갖춰진 회사죠. 자, 주일리는 누구냐고. 이럴 때 적절한 질문입니다. 주일리는 누굽니까? 자, 금태섭 삶이 금이네. 네, 아이고 저런 정말 금이 분이니까 많은. 네, 얼마나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겉으로는 자기가 정말 아주 청빈한 검사인 척 행동하면서 알고 보니 정말 금수저였네요. 네. 괜히 금씨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광고 하나 하고 가죠. 이럴 때는 청국장 진지 한번 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희 고발뉴스 삼성 광고는 없어도 저희 진짜 진실되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생각하거나 또 맛을 생각하는 그런 업체들이 함께 광고주로서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키친, 주방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노주방, 노키친의 부뚜막 청국장 찌개를 소개합니다. 네. 부엌이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노키친입니다. 네, 노키친의 부뚜막 청국장 찌개인데요. 네. 한식 같은 경우, 이런 청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히 손이 많이 가고 조리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노키친은 이렇게 세척부터 손질까지 굉장히 완벽하게 준비된 재료, 그리고 40년의 노하우가 담긴 양념을 또 같이 함께 보내드립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백종원 씨가 예전에 TV에서 청국장이 맛있으려면 김치 양념을 좀 넣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김치 양념이 먼저 이미 아신 거예요. 이게 뭐 먼저 나왔으니까. 그래서 레시피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레시피대로 정말 순서대로 따라가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데우고 볶기만 하면 유명 맛집에 굳이 갈 필요가 없는 명품 요리가 탄생을 하고요. 이거는 정말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청국장 밀키트다라고 자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국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여러분 놀라시게 될 텐데요. 청국장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특유의 냄새도 없고 전혀 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두툼하게 썰어 넣은 이 식감의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돼지고기가 상태가 너무 좋죠. 근데 너무 신선하죠. 그냥 형생만 돼지고기가 아니라 정말 푸짐하게 한 상 먹을 수 있는 고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청국장 싫어하는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노키친의 부뚜막 청국장 한번 경험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 확신을 하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두부도 여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두부도 들어있는데 이게 전체가 2인분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 이거 4인 가족이 드셔도 충분하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밥하고 같이 드시니까. 말로는 이 사람들 2인분이라고 그러는데 3인분, 4인분 정도 되는 이 사람들 진짜 좀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격은 근데 11,900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양을 좀 속이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줘요. 아니면 사장님 기준으로 사장님 그 거부의 1m92야. 굉장히 빠른 품절이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구매를 해보시고요. 맛에 놀라고 양에 놀라고 가격에 놀라는 이 노키친의 부뚜막 청국장입니다. 고발마트에서 지금 바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압도적인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노키친의 부뚜막 청국장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 순서지거든요. 순서대로 그냥 뚝뚝 떨어뜨리면 돼요. 네? 뚝배기에다 떨어뜨리면 지금 요게 이제 명품 두부 그리고 요게 바로 청국장입니다. 네. 냄새가 뭐 이 청국장 못 드시는 분들도 아주 잘 드실 수 있는 그리고 고기 뭉태기 고기가 이렇게 돼지고기에 잘 손질돼서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파도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이베리코 숙주볶음이랑 뭐 곱창이랑 봉골레 칼국수랑 막 이런 거를 그때 다 시켜서 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대찌개도 그렇고 근데 그 야채들이 다 너무 상태가 좋아서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거 주문 받는 순간 이제 가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집이 어머니께서 40년 동안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셨던 집 아들이에요. 어머니 사업을 이어서 하는 건데 이 신선도로 승부를 하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께서 순두부찌개도 있는데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키친 주방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들어오시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발뉴스. 네, 고발마트로 들어가시면 노키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노키친. 그러면 쭉 여러분들 방금 소개해드린 청국장 제품 말고도
부대찌개, 봉골레 칼국수, 불고기 전골 뭐 메뉴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엌이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들 되어 있기 뭐 때문에 떡볶이도 있고 비빔밥도 저 있고. 개인적으로 이베리코 네. 숙지볶음 제일 좋아하는데요. 커리도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거는 두말하면 잔소리. 근데 이것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저는 솔직히 맛있어 봤자지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그냥 한번 믿고 주문해 보십시오. 네. 오늘이 이제 않습니다. 지금 목요일이니까 네. 지금 주문을 하시면 내일 오전 10시 전에 발송이 됩니다. 오전 10시 전에 이게 다 재료를 손질을 어떻게 해서 하세요? 발송. 저 써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목요일에 주문을 해가지고 금요일에 이제 발송을 해주셔서 토요일에 받아가지고 주말에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주말이 한층 살찌워줄 수 있는 네. 그런 메뉴입니다. 살찌워준다는 얘기 괜히 했나 보다. 네. 여하튼 양이 많습니다. 자, 아이고 좀 이제 쉬셨나요? 좀 본격적으로 짜투리 웃기는 뉴스 좀 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참 이게 다른 한편에서는 좀 정진웅 기소와 관련해서 계속 지금 검찰 내에 알력이 있잖아요. 정진웅 한동훈 검사로부터 핸드폰 압수하기 위해서 갔다가 몸싸움을 쌍피로 벌였는데 기소됐어. 그런데 고검에서 담당 검사가 기소를 안 하고 부장이 지 앞으로 사건을 돌려서 자기가 돌렸어. 감찰부장이 주인 검사로서 기소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담당 검사가 반대하니까 그거를 돌려가지고 자기가 기소해버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명이랍시고 했는데 여기 보면 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더니 법무장관이 수사팀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전혀 이견이 없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종전 주임검사 또한 재배당 과정에 아무런 의의 없이 동의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요것도 사실 감찰이 좀 세게 필요한 건데 감찰할 게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대로 대구 달서구 의회 성희롱 사건. 네. 이게 지금 이번 경우는 두 가지 면에서 지난 서울시장 고소인 사건이랑 다릅니다. 지금 서울시장 고소인은 국민을 상대로 자기를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증거를 못 내고 있는 반면에 요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기자다 보니까 여기자다 보니까 녹취를 확보를 했어요. 녹취에다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가해 남성이 자기 혐의를 시인하고 있어요. 너 농담으로 그랬다. 네. 하지만 요 워딩을 한 건 인정하고 있어요. 그 판단의 문제만 남은 것이죠, 법원에. 자, 그러면 녹취 있고 가해자의 시인이 있어. 그럼 이건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 케이스에서는 증거도 없고 피해자가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마치 확정사실로 기정사실화해서 마치 서울시장 선거를 젠더 선거로 몰고 가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확실한 사건, 대구 달서구 의회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회를 출입하는 기자가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녹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해자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근데 저는 저들에게는. 진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몸주명 공천이라는 발언은 정말 직접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피해자잖아. 우리 당 의원 여자 의원들은 몸주고 공천받을 의원이야라고 말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즉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저는 아무리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도 뭐 누가 회사에서 여자 아나운서들 다른 뭐 남자 아나운서가 몸주면 아나운서 되잖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아나운서 협회에서 그쵸? 단체에서 동시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럼요.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이렇게 조용한 걸 보면은 진짜 잘못 생각하면 진짜로 몸주고 공천 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너무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럼 저게 동조한다는 건가? 저게 맞는 말이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아니 그래도 그런 생각 하면 안 되지. 그 생각을 안 하지만 할 수도 있게 본인들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똑같이 행동하면 네. 안 돼. 그거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의심할 수 논리적으로는 있는 맞는데, 상황인데 논리적으로는 왜 그렇게 가만히 의심할 있는지 수 이해가 안 가고 있는데 여자로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는 왜 저걸 가만히 있지? 그렇죠. 예. 아니 본인들이 몸 주고 공천을 받았을 리가 없는데 왜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받았을 리가 네. 없는데 안 하니까 이상해요. 아, 진짜 답답하네. 네. 정말 이상합니다. 좀 그거 좀 격렬하게 좀 항의를 네, 하세요. 맞아요. 네. 저 같은 가만 안 이긴다. 있어요, 진짜로. 네. 네. 제가 진짜 저희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맞습니다. 오해 살까봐. 네, 네, 오해 살까봐. 오해 사면 안 됩니다. 네, 오해 사면 안 됩니다. 자, 이게 한겨레에서 이번에 그 MBC 김민식 PD의 기고 마치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마치 문제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기사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반성을 좀 하는 분위기야 한겨레에서. 근데 요런 거는 쉽게 반성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별적 반성, 자성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한겨레에서 이른바 그 조국 장관 관련된 법조 라인의 엉터리 기사에 대해서 반성한 적 없거든요. 요거 간단하고 심플한 거는 바로 반성을 하면서 특히 젠더와 관련된 부분은 반성하는 게 당연하고 네. 맞습니다만 정말 한겨레의 어떤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와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이제 조국 장관 당시의 기레기적 보도 태도들인데 그런 거는 반성을 못해요. 그게 그러게요. 좀 안타깝습니다. 진짜 중요한 걸 못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국정원에서 사찰을 지난 정권에서 계속 했잖아요. 그동안 이 사찰 정보를 공개를 안 했는데 최근에 우리 내 나라 내 파일 시민행동이라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과 관련된 사찰 문건 34건을 오픈했대. 이제 이렇게 되면 이를테면은 과거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봉준호 감독님 같은 분도 이제 사찰 자료가 공개된다는 겁니다. 저에 대한 사찰 자료도 요구를 해서 반드시 뉴스 비평에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 오랫동안 사찰을 받아왔어요. 제가 삼성 X파일이 그게 불법 도청을 한 게 누굽니까? 국정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잘못한 거잖아. 그거를 제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국정원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저 때문에 받았어요. 국정원에서. 그리고 국정원 간부 한 분 또 자살 시도하시고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전화를 하려고 수화기만 들면 국정원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실제로. 제 근처에 있는 전화기가 다 국정원에 태핑 당하고 있는 거야. 그게 한 번이었고 다른 한 번은 2012년에 김정남을 인터뷰했잖아요. MBC에서. 마카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MBC가 인터뷰합니다. 전격적으로. 그 내용을 제가 폭로를 했죠. 김정남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이 있었던 사건인데 그게 또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의혹이 있고 지금 계속 그런 정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정원밖에 모르지. 김정남의 소재는 CIA랑. 그거를 제가 폭로했는데 지금 국정원에서 그 파일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그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게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제가 아주 친애하는 김영민 매일매일 재미 들렸어. 매일 해 매일 공중파 시사 라디오 방송 유튜브 동접자를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요거 막판에 웃음의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줄었네요. 김현정 씨. 네. 애는 쓰는데 계속 줄고 있어요. 7,000명대. 그리고 김경래 최강시사 100명대로 떨어졌어.
이 정도 되면은 뭐 좀 극약 처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 2,700명. 이 공수처 이슈 때문에 장사가 됐나? 여하튼 어제보다 조금 네. 됐어요. 다행입니다. 뒤늦게. 역시 뉴스공장입니다. 네, 5만 명 5만 이상. 명.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음. 여러분들 기대하시죠. YTN입니다. 빠밤. 21명.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21명. 응? 아니 가족은 봐야지. 아니면 그냥 요거는 그냥 접속자 수 그대로 다 비례해서 실시간으로 산정이 되는데 너무했습니다. 이거 YTN. 이런 매체 능력 가지고는 윤짜장을 빨아주고 싶어도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좀 빨리 매체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웃기는 뉴스였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